에피소드 6번째,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의 심판. 창세기 19장.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두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과 유황의 비. 한순간에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의 심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도덕적 교훈을 위한 우화일까요? 2021년 9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놀라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요르단의 텔 엘함맘 발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기원전 1650년경 이 도시가 하늘에서 온 고온의 폭발로 순식간에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온도는 섭씨 2000도 이상, 건물의 진흙벽돌이 유리화되었고 도자기가 녹아내렸으며 사람들은 즉사했습니다. 그것은 운석 공중 폭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실제 재앙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성경이 만나는 지점을 탐험합니다. 섹션 첫 번째,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있다면 도시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날 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도시의 극심한 타락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경고합니다. 이곳에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 하신다. 롯은 사위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새벽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이끌어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며 들에서 머무르지 말라. 롯의 가족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녀는 즉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소돔을 바라보니 온 땅에서 연기가 치솟음이 옹기가마의 연기 같더라.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덕적 심판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무엇을 말할까요? 섹션 두 번째, 텔 엘함맘 발굴. 텔 엘함맘. 요르단의 사해 동쪽 요르단 강 계곡에 위치한 거대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96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2005년 스티븐 콜린스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이 성경의 소돔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 위치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소돔이 요르단 강 하류 지역, 잘 물된 곳, 즉 물이 풍부한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텔 엘함맘은 정확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도시입니다. 둘째, 규모입니다. 유적지는 약 40헥타르.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10배 크기였습니다. 창세기가 묘사하는 도시들의 계곡의 중심지로 적합합니다. 셋째, 시기입니다. 도시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기원전 1540년경까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후 600년에서 700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팀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궁전, 사원, 거주지. 이것은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파괴층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벽돌이 유리화되어 있었습니다. 진흙이 녹아 유리처럼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화재는 800에서 1200도입니다. 도자기가 바깥쪽은 녹았지만
안쪽은 정상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높은 온도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건물 기초에 석회암이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섭씨 900도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충격 석영과 용융 물질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운석 충돌이나 핵폭발에서만 발견됩니다. 뼈와 도자기에서 소금 결정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소금비가 내린 것처럼. 2021년 국제연구팀이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텔 엘 함맘은 기원전 1650년경 운석의 공중 폭발로 파괴되었다. 섹션 세 번째, 공중 폭발 가설. 운석 공중 폭발.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날까요? 운석이나 해성 파편이 지구 대기에 진입할 때 엄청난 마찰로 가열됩니다. 대부분은 높은 고도에서 타버리지만 큰 것들은 지표면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대기압과 열 스트레스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 폭발입니다. 폭발의 에너지와 열파가 지상으로 내려와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사건입니다. 운석이나 해성 파편이 고도 5에서 10km에서 폭발했습니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쓰러졌습니다.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85배였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터는 없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서 더 작은 공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직경 20m의 운석이 고도 30km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가 7,000개 이상의 건물을 손상시키고 1,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텔 엘 함맘 연구팀은 그들의 발견이 공중 폭발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크레이터가 없습니다. 지면 충돌이었다면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공중 폭발이었다면 크레이터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극도의 고온. 건물 잔해에서 측정된 온도는 섭씨 2000도 이상. 이것은 일반 화재나 지진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순식간의 파괴. 유리화된 물질의 패턴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극강의 열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넷째, 충격 압력 증거. 특정 광물들이 고압 충격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운석 충돌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용융 물질. 녹은 금속, 유리화된 진흙, 용융된 도자기. 이것들은 화산 폭발이나 번개, 일반 화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폭발의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추정 에너지는 10메가톤급, 히로시마 원폭의 약 1000배입니다. 폭발 고도는 약 1km. 충격파와 열파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즉사하고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금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섹션 네 번째, 사해의 유황과 소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황과 소금. 이것들은 실제 지질학적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먼저 사해를 봅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 해수면 아래 430m. 염도는 34%. 일반 바닷물의 거의 10배입니다. 그야말로 소금 호수입니다. 사해 주변의 지질학은 독특합니다. 이곳은 요르단 계곡 단층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진이 매우 흔합니다. 흥미롭게도 사해 남쪽 끝에는 소금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세 아네라고 불리는 소금 기둥입니다. 전통적으로 로세 아네가 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황은 어떨까요? 사해 지역에는 천연 유황 침전물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열 활동의 결과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유황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텔 엘 함맘 발굴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파괴층에 소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유물의 표면, 뼈 안쪽, 도자기 파편에 소금 결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공중 폭발이 사해에 물을 대량으로 증발시키고 염분을 대기 중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금 입자들이 먼지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금비였습니다. 이것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만약 폭발의 열파가 사람을 휩쓸었다면 순식간에 탈수와 재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시체를 덮었다면 소금으로 덮인 인간 형상, 마치 소금 기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발의 빛을 직접 보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핵폭발의 섬광을 보면 실명하듯이 운석 폭발의 강렬한 빛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단순한 설명으로는 그녀가 뒤처졌고 폭풍파가 그녀를 따라잡았다는 것. 앞서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녀는 파괴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생생한 묘사가 된 유황, 불, 연기, 소금 등의 물질이 실제 지질학적 재앙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섹션 5째, 대안 이론들입니다. 모든 학자가 운석 공중 폭발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설명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안은 지진과 화재입니다. 요르단 계곡 단층대는 지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도시를 파괴하고 화재가 뒤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리화와 극고온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건물 화재는 섭씨 1500도 이상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화산 폭발입니다. 사해 지역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화산가스, 용암재가 도시를 덮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문제는 텔 엘함맘 근처에 화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화산지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화산 재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과 의도적 파괴입니다. 정복자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소금을 뿌렸을까요? 고대에는 정복한 도시에 소금을 뿌려 저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극고온과 유리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화재는 진흙벽돌을 유리로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재앙입니다. 지진이 먼저 일어나 건물을 무너뜨리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 후 무언가 다른 것이 추가되었다는 이론.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지하의 천연가스나 유황 침전물을 방출하여 대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으로 기억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 폭발 이론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확실한 운석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파편이 광범위하게 흩어졌겠지만 명확한 운석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연대 문제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은 기원전 1650에서 1700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소돔의 전통적 연대는 더 이릅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900년경입니다. 셋째, 텔 엘함맘이 정말 소돔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돔이 사해 남쪽 끝에 있었고 지금은 물에 잠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콜린스 교수 자신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증거들은 매우 설득력 있다. 반대 학자들은 더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과학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다. 텔 엘함맘은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지만 소돔이라는 증거는 없다. 섹션 6번째, 실제 사건과 신화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텔 엘함맘에서 기원전 1700년경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하고 번영하던 도시가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2000도 이상이었고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운석 공중 폭발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화재나 지진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언가 극도로 강력하고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가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재앙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트라우마적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진화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흐려지고 도덕적 교훈이 추가되고 신학적 의미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화와 전설이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대홍수 이야기들, 화산 폭발 전설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도덕적 타락의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실제 재앙을 기억하든 순수한 우화이든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과학적 접근과 신앙적 접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를 묻고 다른 쪽은 왜를 묻습니다. 한쪽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다른 쪽은 영적 의미를 찾습니다. 텔 엘함맘이 소돔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위험한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의 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도시였을까요? 불과 유황의 심판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텔 엘함맘의 발견은 성경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만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1700년경 요르단 계곡의 거대한 도시가 하늘에서 온 화염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운석이었든 해성 파편이었든 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현상이었든 그것은 목격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대대로 전해지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세부 사항은 신학적 의미로 변형되었지만 핵심은 하늘에서 내린 파괴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더 최근으로 옵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한 베두인 목동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2000년 된 성경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사해 사본의 발견이 성경 연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봅니다.